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전번 시간 이어서 지금 수전 설비의 계통 구성 중에서 스포트 네트워크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 수전 설비의 3장에 178페이지서부터 그 183페이지까지 이 교재는 별도로 여러분들 보도록 따로 만들어서 다 나가니까 해서 이거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 한전의 공급 규정에 스포트 네트워크 시스템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그거를 들여다보면서 강의를 조정하도록 그렇게 내용 구성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도 지금 파워포인트 만들어 놓은 작업은 거의 6시간 분량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지금 한 번에 이거를 다 깊게 하다 보면은 이 스포트 네트워크 시스템을 6시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줄여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2시간에 이번 시간으로 맞춰서 강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전번 시간에 수전 설비의 계통 구성도 저는 간단하게 6가지를 집중적으로 설명하면서 스포트 네트워크 시스템을 설명했습니다만 원래는 3시간에서 4시간에 걸쳐서 그 계통 구성에 대한 그 종류를 자세하게 1호선, 2호선 뭐 다 나눠서 장단점 다 설명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워낙 그 일반적인 얘기들이고 나와 있는 자료들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별도 설명 없이 바로 스포트 네트워크 시스템을 그 구성해서 계통 구성해서 집중적으로다가 가야 된다는 걸 설명하고서 스포트 네트워크 시스템보다 이 강의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래요. 좀 깊게 해주면은 좋고, 하지만 여러 종류를 못하고, 여러 종류에 대한 부분을 그 아이템을 다 포함을 해가지고 하려면은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처음에 말씀드렸던 60개의 테마는 반드시 다 들어갑니다, 여기에. 그래서 앞에서 전산센터 가지고도 얘기를 한 게 전산센터를 가지고 하나를 얘기한 게 아니고 그 프로젝트 하나를 들어서 여러 개를 전부 다 설명한 거죠. 그 내용에 각 내용을 그 시스템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구성을 지금 한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 강의를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스포트 네트워크 수전 회로는 지금 보면 반드시 3회선 이상인데 제가 일본에 갔을 때는 심지어는 5회선까지 이렇게 휘다를 5개로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부분을 봤었어요. 수용가에다가 여기는 조합 휘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은 조합 수전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조합 수전을 하게 되면 용량이 조합 수전 440V나 이렇게 되면 상당히 그 간선이 굵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 수전 하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조합 수전 같은 경우도 5개의 휘다가 직접 들어오는 이런 형상도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3회선 이상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 방식의 특징은 이제 뒤에서 쭉 설명하겠지만 매우 아주 신뢰도가 높고 안정된 공급을 할 수 있다. 공급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이 스포트 네트워크 시스템의 아주 큰 장점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거보다도 스포트 네트워크 시스템이 가장 좋은 장점은 아주 투자비에 비해서 신뢰도를 엄청나게 요구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상당히 많이 얘기되는 방식이다, 그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몇 군데가 시도를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한전 시스템에서 보이는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죠. 그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스포트 네트워크 시스템을 주로 하는 구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전이 전반적으로 시설을 만약에 스포트 네트워크 시스템을 수용가에서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그 한전 시스템도 상당히 많이 바뀌어 나가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수용가와 한전이 별로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되지 않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 스포츠 네트워크 시스템의 아주 그 상징적인 그 구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보면 되게 네트워크 TR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트워크 TR이라고 하는 것이 스포츠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적용되는 트랜스포머를 얘기하는데 지금 그 네트워크 변압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지금 보시면 일반적으로다가 변압기가 있어요. 이 변압기가 있으면은 변압기 병렬 운전의 그 조건이 뭐예요?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같을 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만약에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다를 경우에는 변압기 퍼센트 임피던스가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지금 이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어떻게 있어요? 지금 보면 전류치의 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변압기, 같은 회사에서 이 회사에서 제작한 이 TR이라도 같은 회사에서 제작한 TR이라도 이 퍼센트 임피던스가 같으냐 그러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 퍼센트 임피던스가 같은 회사에서 제작을 했더라도 여러분 보세요. 300kV다. 그럼 300kV 변압기를 제작을 했는데 이 건선이 이 롤에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그 단말 처리하잖아요. 그러면 실제 뭐 10cm, 20cm 차이 나는 건 보통일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수킬로씩 도는데 수백 미터에서 수킬로씩 도는데 달라지면은 약간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다를 거다 이거죠. 그럼 약간의 퍼센트 임피던스만 달라도 이건 상시 병렬 운전하는 거기 때문에 부하가 어떻게 돼 있어요? 퍼센트 임피던스가 낮은 쪽으로 쏠린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TR, 그러니까 스포츠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네트워크 TR은 퍼센트 임피던스가 거의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같아야 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떻게 되죠? 5.5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지금 일반적인 변압기는 퍼센트 임피던스 5.5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거를 그러면 5.5 하나는 259 하나는 5.5 029 하나는 5.5 0 만약에 9다 이러면 세 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 5.5까지 다 똑같지만 이 뒤에 이 퍼센트 임피던스 다르죠? 이 부분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다르면 안 된다 그지.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맞추니까 이걸 특별하게 네트워크 TR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 네트워크 TR은 제작 회사에서 퍼센트 임피던스, 변압기 임피던스를 아주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 이게. 정확하게 일치시켜야 돼요. 그래서 세 개의 휘다가 하나, 둘, 세 개의 휘다가 들어오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앞에를 여기서 사고가 날 경우에 이렇게 2차에서 이렇게 거꾸로다가 역류하니까 여기가 부하가 되는 거죠, 이게. 이게 부하가 되는 거야. 사고가 날 경우에 여기서 한전 끊어주죠? 끊어주는데 이게 2차 이렇게 돌아 들어오니까 이 프로텍터 휴즈하고 차단기가 이 프로텍터 휴즈와 차단기는 어디를 위해서 있냐면 이 앞에 사고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즉, 프로텍터 휴즈와 차단기는 이 2차 부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1차 사고에 대비한 거야. (1차) 사고에 대비한. 그래서 1차 사고가 났을 때 여기 사고가 났을 때 그 동작을 하는 것이 이 프로텍터 휴즈와 차단기가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2차의 테이크오프 차단기, 테이크오프 휴즈는 2차에 사고 났을 때 동작을 하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휴즈가 먼저고 또 휴즈가 먼저고 여기 차단기가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시냐면은 항상 변압기가 있고 그 다음에 휴즈 차단기 그 다음에 가운데 콤먼 차단기 휴즈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것이 3개 이상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차단 특성과 이 의미는 어떻게 될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부하. 그래서 이 두 개는 1차 사고를 대비해서 있다. 이거를 부하로 생각해라. 사고 났을 때 이게 부하니까. 이게 사고 났다.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고. 여기 사고 났다 그러면 이렇게 흐르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양쪽으로다가 이렇게 배수를 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동작 특성을 보면은 어떻게 했냐면은 지금 프로텍터 차단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프로텍터 차단기라고 있잖아요. 차단기. 자, 휴즈는 어떤 환경이든지 일단 용단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차단의 특성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없어. 어떨 땐 들어가고 어떨 땐 나오고 이런 적이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어떤 조건이 맞으면 용단이 되는 겁니다. 이거. 예? 휴즈는 프로텍터 휴즈와 테크오프 휴즈는 어떤 조건이 되면 용단이 되는 거고 그런데 프로텍터 차단기가 이게 문제라고요. 이게 문제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얘기해요? 자, 보세요. 여기 한전이 끊었어요. 여기 한전이 끊었다고. 끊어가지고, 왜냐면 여기가 사고가 났어. 사고가 나서 이걸 끊었어. 그러면 이게, 여기 끊었죠? 그럼 여기가 지금 전압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다 하고 한전이 착 넣었어요, 전원을. 넣었으면은 여기로 전원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2차가 전원이 살아있는데 1차가 전원이 없을 때는 이게 자동 차단이 되고 1차가 살아 들어오면 자동 투입해서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종류가 몇 가지가 있냐면 3가지가 있다. 대표적인 거에.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역전력 차단. 그러니까 배전선이나 수전변압기 1차 측의 사고로 인해 가지고 2차 측에서 거꾸로다가 들어갈 때는 반드시 차단이 되라는 얘기 하나 하고 무전압 투입은 1차가 전압이 살았고 여기 온이 됐고 여기 2차가 없어요. 전압이. 그럼 반드시 들어가라는 얘기죠. 무전압 투입. 차전압 투입. 이 전압 차이가 나더라도 들어가라 이거죠. 그러니까 2차 전원축이 높고 그 위상이 진행이 되고 있으면 전원축에 공급할 때는 차단기가 투입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3가지가 반드시 중요한 그 의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포트 네트워크 시스템의 핵심은 뭐냐? 스포트 네트워크 시스템의 핵심은 지금 보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변압기가 이렇게 있고 이 핵심은 여기에 있다, 여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전량 수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프로텍터 차단기. 이게 핵심이다. 이 자체가 왜 핵심이냐? 지금 3가지 기능이 있다, 이거죠. 전력이 여기가 사고 나면 거꾸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때 차단되라, 이거죠. 이때 차단되라, 이거죠. 그래서 역전력 차단. 이게 첫째고, 두 번째는, 여긴 전압이 살았고, 여기 전압이 살았고, 여기 전압이 없어. 무전압 투입되라 이거죠. 이게 자동 투입입니다, 자동 투입. 예? 어떤 지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여기 어떻게 있어요? 차단기 양단에다가 PT를 놔가지고, 뒤에 이제 표도가 나오겠으면, PT를 놔가지고 항상 센싱을 하고 있다가, 이쪽이 전압이 없고, 이쪽이 전압이 있으면, 위상이 진행이면, 바로 투입되는 거죠, 자동으로다가. 그 다음에 차전압 투입. 전압이 차이가 돼도. 네? 여기 1차 전압이 어떻게 있어요? 약간 적고 2차 전압이 완벽한 그 전격 전압이고 이게 적으면 반드시 투입되라 이거죠. 이 3가지 때문에 이 프로텍터 차단기가 필요한 거고 이 프로텍터 차단기가 필요한 것이 설치된 것이 어떻게 있어요? 이 스포트 네트워크 시스템의 핵심이다, 이거지. 네? 그래서 이거 설치하면, 우리 한국은요, 이 휴즈를 설치 안 했어. 이 프로텍터 휴즈를 설치 안 했다, 이것도. 안 하고,
여기 이쪽 테이크오프 휴즈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이렇게 됐다고. 어? 지금 대전 청사는 이렇게 놓은 겁니다. 그게 원하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프로젝터 휴즈가 들어가야 돼. 또 테이크오프 휴즈가 들어가야 돼. 이것도 보호 시스템을 전부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다 어떻게 보면 수입을 해와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아마 약식으로 이 프로젝터 차단기만 설치해가지고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구성도를 어떻게 보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개연장치로 되어 있어요. 변압기 2개 설치되어 있고, 변류기 설치되어 있고, 주계전기 설치되어 있고, 위상계전기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있어요? 전압계전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다. 그러면 보시면 어떻게 있어요? 지금 여긴 전압계전기고, 요게 위상계전기고, 이게 주계전기거든. 그러니까 양단에 넣어가지고 대신 PT를, 여기 PT나 VT나 마찬가지입니다. PT를 2개 놔가지고 이 양쪽 차단기 양단에 전압을 센싱을 해가지고 무전압이면 투입되고 차전압이면 투입되고, 그리고 역전력이 발생이 되면 어떻게 있어요? 역전력이 발생이 되면 이 CT와 PT가 이 주계전기를 동작을 시켜가지고 차단하고, 여기 어? 거기에 네트워크 휴즈는 별개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보시면 네트워크 휴즈는 이 부분하고는 별개예요. 이렇게. 그래서 핵심이 뭐예요? 이 네트워크 프로텍터의 차단기가 주 핵심이다 이거지. 지금 이 주계전기의 동작은 그 전격 그 전류의 0.1에서 3%의 전류의 역전류에 대한 부분을 센싱하게 되면 동작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투입 동작에서 어떻게 있어요? 지금 차전압이라든지 그 무전압, 그러니까 무전압은 무전압 투입은 간단하죠. 투입은 간단한데 차전압 투입 같은 경우 차전압이 1V 정도가 나면은 투입이 되도록 이렇게 됐다고요. 예? 그러니까 거의 전압 차이가 조금만 나도 이게 투입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그 위상에 대한 부분은 좀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투입 특성 그 차단 특성을 좀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지금 여러분들 이 계전기 특성은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눈금이 있어요. 여기에 감도가 3%냐, 2%냐, 1%냐, 0.1%냐. 여기에 차전압이 1V냐. 그러면 여기서 차전압이 여기 2V가 2라운드거든요. 2V의 차이가 날 때, 그러면 1V면 가운데 아닙니까? 1V의 이 위상일 때 투입이 된다는 거예요. 1V의 이 차전압이 될 때.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통 이 얘기하면은 계전기가 있으면은 우리 특히 전류계전기를 원판 리레이계전기를 봤을 때 어떻게 있어요? 이 센터에 가까울수록 감도가 좋은 겁니다. 만약에 비보호 계통에서는 이게 1mA로 가죠. 2mA, 5mA 이렇게. 그리고 보통 다중 접지 같은 경우는 1A, 2A, 3A, 5A, 6A 이런 식으로 가죠. 그러면 차단 특성이 각도가 이것이 이런 각도로 누웠냐, 이렇게 수직으로 누웠냐, 이게 섰냐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걸 L과 C로 보게 되면 비접지 계통에서는 C가 커가지고 이렇게 누울 거고요. 다중 접지 계통에서는 IG가 커가지고 이렇게 쓸 거라고, 이렇게.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있어요? 이 센터에 가까울수록 감도가 높은 거죠. 센터에서 멀어질수록 동작 전압이나 동작 전류가 느린 거예요. 에?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보시면은 협조의 단락사고라든지 여기 부분을 이제 회로를 가지고 봅니다. 지금 이 구성을 가지고 직접 보시는 것이 빠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앞에 보면 여러분들한테 정리가 되지만 배전선의 단락사고,
변압기와 프로텍터에 간의 단락사고 이런 문제가 있죠. 그림을 설명하고 있고 또 그림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프로텍터와 차단기 간의 단락사고 이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전부 다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그림을 가지고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이게 한전입니다. 한전인데 1차에서 F1점에서 사고 났어요. 이 F1에서 사고가 났어. 사고 났으면은 여기 고장 전류가 여기에서 하나 다 가고 두 개 가니까 두 개가 합쳐가지고 ES가 가죠. 일로 사고 전류 가면 여기 한전에서 여기서 이게 동작을 해가지고 끊어주죠, 여기는. 끊어주는데 이게 거꾸로 다 이렇게 동작을 하니까 이 휴즈가 동작을 먼저 할 거냐, 이 차단기가 먼저 동작을 할 거냐,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잖아요. 자, 여기 사고 났으면은 한전에서는 끊었어. 그런데 거꾸로 이렇게 해서 전류가 이렇게 전압과 전류가 공급이 되니까 이 휴즈가 먼저 동작을 할 거냐, 차단기가 동작을 먼저 할 거냐,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휴즈 같은 경우에 프로텍터 휴즈의 용단 특성이라든지 이 허용 단시간 특성이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그래. 됐다고 하면요. 여기 사고 전류가 적은 경우에는 여기 만약에 사고 전류가 ES가 여기라 이거죠. 그러면 프로텍터 차단기가 먼저 동작해라 이거죠. 에? 만약에 여기 단락이 됐다 이렇게. 단락이 돼가지고 사고 전류가 굉장히 커요. 그러면 이 건전한 상황으로다가 어떻게 돼요? 정상적으로 공급을 쭉 해줘야죠 이렇게. 두 개 끊어야죠. 이렇게 끊을 때는 차단기보다는 이 휴즈가 더 빨리 끊잖아요. 에? 이 차단기는 0.03초 이내는 못 들어오니까 센싱 해야지 뭐 트리핑 해야지 되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밑에 끊을 때는 큰 사고에서 끊어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있어요? 큰 사고는 휴즈가 맡아라 하는 얘기예요. 어디에? 1차 사고의 큰 사고는 휴즈가 맡아라. 그리고 이 사고 전류가 적은 경우에는 이 네트워크 프로텍터가 네가 맡아서 끊어라 이거죠. 이 휴즈를 또 갈아 끼고 뭐 이런 번거로움 없게 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여기 사고 전류가 만약에 큰 경우에는 차단기가 동작을 하는 거고, 이 사고 전류가, 큰 경우에는 이 휴즈가 동작을 하는 거고, 이 사고 전류가 적은 경우에는 이 차단기가 먼저 동작하는 것이 이 그림에서, 맵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아주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둘, 셋, 넷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유니트 뱅크가 상당히 여러 개일 경우에, 뭐 5개가 들어온다. 그럴 때는 더 증가가 되겠죠? 증가될 때는 어떻게 있어요? 이 프로텍터 차단기보다는 휴즈가 더 빨리 끊을 수도 있지. 왜? 여기에 고장 전류 하나, 둘, 셋, 네 개 이게 합쳐져서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그래야 된다고요. 이제 그러면 변압기 2차에서 사고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야. 자, 이거는 지금 1차에서 사고 생긴 거하고는 또 별개예요. 1차에서 사고 생긴 거하고는 1차는 여기에 사고 전류가 적은 전류에서 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차단이 빠른데 만약에 여기 2차에서 사고 되잖아요. 이렇게 2차. 그러면 지금 이쪽에서 거쳐 들어온 부분하고 이쪽에서 거쳐 들어간 부분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는 이게 이 차단기가 이런 타이밍을 갖기보다는 아주 신속하게 끊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이때 임무가 어디로 가냐면은 임무가 이 프로텍터 차단기는 이때 동작하지 말고 너는 동작하지 말고 이 네트워크 프로텍터가 동작을 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압기와 이 휴즈 사이에 만약에 고장이 생겼을 때 이럴 때는 이 휴즈에서 끊어주는 걸로 여기는 상당히 왜냐하면 이 변압기 2차에서 이런 고장이 생기게 되면 상당히 생길 확률도 없겠지만 상당히 큰 사고거든요. 이 사고는 큰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1차에서 여기서 사고 났다는 건 지락이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여기서 나는 건 지락이 거의 있을 수가 없어요. 거의 단락사고에 이어지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휴즈에다 임무를 주어진 겁니다. 이 구간의 사고는.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사고는 임무를 휴즈가 맡아라 하는 얘기예요. 노동작이 없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휴즈와 이 차단기 사이에 만약에 고장이 났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차단될 수도 없고 이것이 차단될 수도 없잖아요. 그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휴즈와 차단기.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요? 파워 휴즈와 이 차단기가 있는데 여기 사고 났다, 여기 중간에. 이거는 극명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 경관을 가능한 짧게 해가지고 만약에 휴즈가 있으면 휴즈의 터미널에다가 여기 이 터미널을 바짝 불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돼? 이줄레이팅을 해버려야죠. 그래서 여기서 사고가 절대 안 나도록 하는 것이 오다 이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이 휴즈와 이 차단기 사이에 사고가 날 경우에 이 사고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건 불가능하니까 여기에다가 경관을 짧게 하고 이걸 인슐레이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인슐레이팅을 해서 사고가 절대 이 구간에서 나지 않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응? 이 구간에서는 사고가 절대로 나지 않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그것이 아주 주안점입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 구간을 정리를 해주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고 나는 부분에서는 프로텍팅이 안 됩니다.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극구 막아야 되기 때문에 휴즈와 차단기를 바로 물려가지고 이 중간 부분을 거의 절연을 해서 막아주는 방법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부하 아닙니까, 실제? 부하니까 1차에 대한 부분 다 얘기했어요. 그럼 부하에서 여기가 사고 났다. 이 부분이 사고 나서는 무조건 여기를 끊어버려야죠. 끊어야 돼요. 그래야 이 건전한 다른 부하가 그냥 돌아갈 거 아닙니까? 끊는 대로 어떻게 가장 확실한 거는 어떻게 있어요? 이 휴즈가 가장 확실하다. 그런데 어떻게 있어요? 휴즈가 가장 확실하지만 이 사고가 만약에 적을 경우에 사고 전류가 적을 경우에 여기도 지락이 됐다. 지락이 됐는데 지락을 휴즈가 감지 못하잖아요. 지락 사고 났어. 지락 사고 났으면 이 휴즈가 감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차단기 끊어라 이거야. 뭐냐면 여기 지락 사고 났다는 전류가 적죠. 전류가 지락시 전류가 적어. 즉 테이크오프 차단기가 동작을 시키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 적은 전류에서는 차단기가 동작을 하고 중간 계층이 이제 차단기와 휴즈가 그 경우에 따라서는 상호 혼용이 돼가지고 차단이 될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이거는 혼용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혼재가 되죠.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지금 그리고 지금 그 테이크오프 휴즈는 지금 우리가 많이 앞에서 배운 것처럼 어떻게 있어요? 이 구간은 이미 이제 이 구간 들어오면 이건 동작을 안 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휴즈에다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봐요. 즉 적은 전류는 테이크오프 휴즈가 맡아라. 큰 전류는 테이크오프 차단기가 맡아라. 그리고 큰 전류는 테이크오프 휴즈가 맡아라. 여기도 마찬가지. 1차의 큰 전류 사고는 네트워크 휴즈가 맡아라. 여기 1차의 적은 전류는 네트워크 프로텍터가 맡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역전력 차단이고 이런 것이 있는 거죠. 지금까지 그 스포트 네트워크 시스템의 보호 개전기의 핵심적인 부분을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네트워크 프로텍터의 그 오동작을 방지하는 방법. 그러면 우리가 오동작을 왜 하는가 이걸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렇게 지금 세 개를 해서 봤는데 여기 만약에 이 발전기가 있다.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기 그 프로텍터 차단기는 역전력이면 무조건 차단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2차단에서 발전기가 있으면 안 되지. 그 다음에 콘덴사가 상당히 양이 많아가지고 이것이 만약에 역전력을 공급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발전기를 쓸 때는 반드시 어떻게 있어요? 그 인터락을 완전히 걸어가지고 만약에 필요할 때는 이중모드라든지 인터락상에서 이 발전기의 그 병렬 운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콘덴사는 과부상이 일체히 이루어지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모터에 대한 무슨 기어전류원 때문에 이 역전력이 되는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지. 그런 내용이 줍니다. 그러니까 병렬 발전기에 의한 거.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절대로 수전 설비하고 병렬 운전을 하지 말아야 되고 완전한 인터락을 걸어야 되겠죠. 그 진상용 콘덴사에 의한 거. 그래서 이거는 가능한 한 진상용 콘덴사에 의한 건 차단한 뱅크에 재투입이 불가능하고 이 뱅크 운전을 부족하게 운전을 하고요. 그 과보상을 피하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개개부와 함께 개편을 해가지고 과보상을 피하도록 하고 회생전력에 의한 거, 그 빌딩의 엘리베이터 전동기라든지
심야 경보화 시 전원치기 역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회성 전력에 의한 거, 그 다음에 전동기의 단락 기호 전류에 의한 것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종합적인 그 의견은 이렇게 취합할 수 있어요. 첫째, 발전기를 병렬 운전하면 안 돼요, 일단.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한 한 설치하지 말을 것, 이렇게 되죠. 않을 것. 만약 설치할 때는 완전히 인터락을 걸고, 그 다음에 전동기의 기어전류를 고려해가지고, 차단기의 동작 범위 바깥일 것. 범위 바깥으로 기어전류를 정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콘덴사의 과보상. 반드시 개별 역률 보상을 하고, 모터의 개별 설치, 개별 차단, 이게 되죠. 되겠죠? 이것이 스포트 네트워크의 방지 대책이다. 이거에 의한 인터록이 될 수 있고, 시퀀스를 구성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있어요? 그럼 스포트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일반적인 구성 회로도하고, 거기에 대한 차단 메커니즘을 잠깐 들여다봤어요. 그러면, 우리 한국의 한전에서의 공급 규정은 스포트 네트워크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 그걸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전력의 스포트 네트워크 시스템을 배전할 수 있는 지침이 어떻게 되냐? 왜냐하면 이 내용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실제 한국 시스템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이걸 가지고 검토하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정부 제2청사에 대한 적용 사례는 여기서 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한전 배전 시스템만 우리가 보면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다 알 수가 있는데 일단 시간상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스포트 네트워크 시스템을 여러분들한테 2시간 이상 활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 65개의 테이프는 여기 맞추고요. 앞으로 이제 인터넷 강의를 제가 하면은 계속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게 될 텐데, 왜냐면은 그게 이제 서버의 확보 문제, 그거에 대한 수익 모델이 입증이 돼야 이게 인터넷 강의로 가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신청해주는 부분들을 지금 이제 우리 인터넷이 완전히 보강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샘플 강의를 들을 수가 있으니까 그 샘플 강의를 들어보시고 강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평가, 이것이 돼서 우리 쪽에서 판단이 되면 제가 아마 인터넷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직접 다 해드릴 때는 그때는 이런 부분들까지가 전부 다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한 500시간 정도, 제가 볼 때는 한 500편 정도에 500시간 정도를 드리면은 강의할 수 있는 내용들은 풀로 강의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요. 그런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리기로 하고, 오늘 여기 강의에서는 이번 강의에서는 한전 배전 시스템을 스포트 네트워크를 보는 걸로 이렇게 강의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지침의 적용에서는 배전선로와 수전설비, 보호장치 등의 계획, 설치, 운용에 대한 내용에서 적용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저압 스포트 네트워크 배전과 고압 스포트 네트워크 배전으로 다 두 개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 저압 스포트 네트워크는 22,900에서 380V로 받는 배전 시스템을 말하고, 고압은 22,900에서 3.3이나 6.6으로 받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개로 정리해놨고, 그 다음에 스포트 네트워크 배전 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아무 데서나 받는 게 아니고 스포트 네트워크 배전 지역을 정해가지고 여기서 받을 수 있는 지역에서만 받는다, 이게. 그럼 서울에서 지금 한전의 시스템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우린 스포트 네트워크 받겠다 하더라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음을 보시면 스포트 네트워크 배전선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3회선 이상의
22900Y 배전선로를 일괄하여서 스포츠 네트워크 배전선이라고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스포츠 네트워크 변압기, 네트워크 프로텍터, 네트워크 모선 이렇게 세 개로만 얘기했죠.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우는 걸 어떻게 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변압기, 그 다음에 프로텍터 휴즈가 있었고, 네트 프로텍터 차단기가 있고, 그리고 모선이 있고, 그리고 테이크오프 차단기가 있고, 테이크오프 휴즈가 있고, 됐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한전에서는 어떻게 하냐? 변압기 있고, 지금 공규조에 보면요. 그리고 그냥 바로 차단기로 갑니다. 네트워크 차단기로 가고, 여기에서 모선으로 가고, 그 다음에 차단기로 가고,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휴즈의 기능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지금 한전에서 얘기하는 공규조에는 이 휴즈의 기능이 빠져 있고, 이 프로세서 차단기로 가지고 모든 거를 구성을 하겠다. 그렇게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원 변압기는 이게 변전소의 동일 주변압기에서 동일 모선이 돼야 되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거 신규 건설 변전소 또는 이용률이 낮은 변전소를 대상으로 선정해야 된다. 자, 보세요. 이게 지금 한전이 왜 이게 지역이 제한이 되냐면 어느 변전소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다른 이 변압기에서 다른 수용가가 나갔어요, 지금. 지금 다른 수용가에 공급을 하고 있다고. 여기에다가 이 스포트 네트워크 시스템을 여기다 연결 못 시킨다 이거죠. 여기다가 어떻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연결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야. 예?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있어요? 이 부분을 지금 스포트 네트워크 시스템을 위해서 이 변전소에 변압기가 설치돼야 되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고 어떻게 있어요? 이게 한전에서 준비가 안 되면은 한전에서 준비된 변전소가 아니면은 이게 수전이 불가능하죠. 수전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선로에서는 이제 3회선 이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포트 네트워크 배전선에서는 스포트 네트워크 수전을 공급하고 기타의 수용관을 공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전에 보통 변압기가 됐어요. 45MVA인데 이 45MVA에서 스포트 네트워크 시스템이 만약에 10MVA짜리 만약에 5000kV짜리면은 이 5000kV짜리가 그래도 8군데 수용관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고요. 그리고 이 배전선로의 긍장이 똑같아야 되니까 이게 왜냐면 선로가 다르면 어떻게 되죠? 이게 퍼센트 임피던스가 달라져. 달라지면 어떻게 돼? 부하 분담이 달라져. 그러니까 가급적 경과지 및 긍장을 동일하게 해야 돼. 이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설계 검토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릴레이라든지 이런 공인기관을 시험 거쳐가지고 이 차단기 보호계통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정리가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스포트 네트워크의 계통 운영에 대해서 좀 보면은요, 지금 배전선의 이제 회선수를 구하는 거는 지금 이제 3회선 같은 경우는 보면은 지금 1회선이 만약에 10MVA를 공급한다 그러면 20MVA까지 한 회선은 스탠바이로 나와가지고 한 회선은 이제 스탠바이로 항상 놔놓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3회선이 이렇게 공급이 되면 한 개 회선은 완전히 고장이 나가지고 폴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3회선이면은 이거를 3회선 전체 합산으로 보지 말고 한 회선은 완전히 스탠바이를 봐가지고 2회선의 용량을 봐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통보호는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 프로텍터를 지금 다 봤어요. 뭐 역전력 차단.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역전력 차단. 차전압 투입.
뭐 무전압 투입 이거 이랬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네트워크 휴즈가 있는 경우에는 이 네트워크 휴즈가 용단돼야 된다. 됐는데 한전에서는 지금 휴즈를 지금 그거를 원 안에다 안 넣어놓고 있어요. 지금 책임 한계점은 고객군에 시설하는 케이블을 분기 접속 장치로 부하 측 접속점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책임 한계점은 거의 뭐 일반적인 저기하고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니 케이블 시설하는 부분 설치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제 저압 스포트 네트워크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냐? 지금 저압 스포트 네트워크는 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1차 전압이 22,900에 Y 3상 4선식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되어 있어요? 380에 220으로 3상 4선식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이 저압 스포트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전압을 이제 380에 220으로 떨어뜨리는 부분이죠. 그래서 보면 단선 결수대에 보면 지금 자세히 보시게 되면 여기 네트워크 프로텍터가 있어요. 있는데 이 차 여기에 휴즈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휴즈를 놨어요. 여기 이쪽에다가. 그러니까 이것은 이쪽 의미의 휴즈는 원래 일본 측에서 앞에서 얘기한 이 휴즈하고는 의미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는 어떻게 있어요? 앞에서 끝날 때는 단락이 될 때는 여기서 휴즈를 놔가지고 여기서 끊어줘라 이런 얘기 했는데, 여기 앞에서 끊어줬잖아요, 여기서. 여기서 끊어줬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있어요? 이 휴즈는 어떻게 보면 프로텍팅 개념에서는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휴즈가 절단이 될 때는 뭐예요? 완전히 모손상으로 미치는 것만 막아주기에 돼 있죠, 이건. 이 모손상으로 미치는 것만 막아주는 거예요. 최후에 여기서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이 모손상으로 넘어오는 부분만 막아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거하고는 좀 달라요. 즉, 얘기는 변압기하고 여기 휴즈가 설치되고 차단기 설치되고 모선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휴즈가 설치되고 여기 차단기 설치되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지금 이건 어떻게 반대죠? 이렇게 됐고 여기에 휴즈 설치하고 여기 휴즈 설치하고 차단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차단기가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여기는 차단기가 여기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차단기가 있고 여기 휴즈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차단기가 여기는 안쪽으로 가서 붙었고, 예? 지금 아까 일본 자료 가지고 얘기한 거 안쪽으로 가서 붙었고 여기 차단기가 바깥으로 붙어 있어요. 그 얘기는 이 휴즈는 이 네트워크 프로텍터 기능에서는 이 모선만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모선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시퀀스상에 어떻게 있어요? 지금 보호체제에서 협조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 모선만 보호하겠다는 측면으로 봤기 때문에 그 역할에 대한 거는 국한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 네트워크 차단기만 집중적으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휴즈는 뭐에 둔 거냐면 전부 다 후비 보호에 둔 겁니다. 이거 후비 보호에 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 선로에 사용하는 후비 보호예요. 후비 보호. 아시겠죠? 여기가 부하라고 됐으니까 여기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거 끊어주고 먼저 휴즈가 끊어주라. 여기 부하가 사고 나면 차단기가 끊어주고 부하가 끊어라. 이 휴즈가 끊는 건 다 후비 보호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퀀스상에서 보면 이거 다 후비 보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있어요? 조금 전에 설명한 것에는 휴즈가 후비 보호가 아니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저기를 보면은 이 51G는 어떻게 있어요? 오버 카렌트 그라운드 리레이. 그렇죠? 그 다음에 이 51은 OCR이 되겠죠. 오버 카렌트 리레이가 되고, 그 다음에 67이, 전력, 방향성 계정기가 되겠죠. 역전력이 될 때 이것이 차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78이, 이건 위상 비교 계정기가 되고, 그리고 84가 이 전압 계정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서는 이 휴즈에 관계되는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이거는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프로텍터 일반
네트워크 프로텍터의 고유 개념이 아니고 일반 선로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락고장이다 그러면은 배전 선로에서 어떻게 있어요? 후비보호에다가 지금 휴즈를 놨어요. 어? 그래서 모선도 마찬가지 후비보호에다 휴즈를 놨어. 어? 그 저압관선에서는 이제 저압관선 쪽에서는 간선 휴즈에다가 주보를 놨고 후비보호에다가 프로텍터를 놨고. 어? 그 다음에 지락은 어떻게 있어요? 지락은 휴즈가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있어요? 거의 다 지금 처리에 어떻게 있어요? 전부 다 OCGR, 프로텍터, 1차 개폐기, 프로텍터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휴즈에는 뭐예요? 이 지락고장에는 어떻게 있어요? 이 저압관선에는 간선 휴즈를 놨습니다만 어떻게 후보에 거꾸로 이 프로텍터가 이제 막아주겠죠. 그 보면 지락고장에는 전부 다 지락고장은 전부 다 그 차단기로 놨고 이 휴즈를 그 후유호 쪽에다가 나눈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본 측에서 원안 가지고 이야기한 거랑 조금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왜냐? 잠깐 보세요. 제가 여기서 사고 났을 때 이게 어떻게 있어요? 아까 본 것이 휴즈가 이렇게 있고 그 프로텍터 차단기가 이런 식으로다가 됐었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됐어요. 이게 이 IS고 이게 IS고 이게 IS면 그러면 어떻게 있어요? 이게 적은 고장 전류는 이 차단기가 동작을 하라고 그랬지. 이게 싫다 이거지 이런 게. 이렇게 싫으면은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있어요? 이 휴즈를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쪽에서는 왜 이걸 거꾸로 이렇게 놨냐면은 우리 쪽에서는 이걸 어떻게 했어요? 이걸 안 했죠, 여기다 안 했고 이쪽에다 놨어요. 이렇게 놨다는 얘기는 이거를 어떻게 돼 있어요? 모선만 보호하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이렇게 막아라 이거죠. 그리고 단락을 뒤에서 막겠다 이거예요. 네? 이 뒤에서 막겠다. 그게 어떻게 있어요? 일본 측에서는 새에 따라서는 이게 앞에서 막겠다 이렇게 되는데 단락만 막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1차 개폐기에 대한 부분은 전격 전압이 뭐 25.8kV이고 뭐 우리가 상용 주파수에서 125kV 이거 우리가 얘기되는 거 무전압 개폐가 1000회 정도 돼야 된다는 거 얘기됐고요.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변압기는 이제 380에 220 저압축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상용 주파 내전압도 50kVA 뭐 125kV 1.2에 50 마이크로세컨드 이거 다 된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네트워크 변압기 용량은 최대 수요 전력을 수전회로다가 나눠가지고 마이너스 1이니까 보통 어떻게 됐어요? 최대 수요 전력이 6,500이면 응? 3-1 그러니까 이게 2가 나오죠. 예? 거기다가 과반율 1.9분의 1 해가지고 해주죠. 그러니까 보통 저압에서는 어떻게 있어요? 500kV짜리 세대를 쓰게 되면은 1500kV가 아니라 1300kV를 보낼 수 있고 2500kV짜리 세대면은 7500kV가 아니라 6500kV까지를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변압기는 500을 쓸 거냐 750을 쓸 거냐 1000, 1500, 200, 2000, 2500 이렇게 딱 어디 보면 이게 픽스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네? 이미 결정이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수전 용량이 어떤 허용 최대 용량을 어디로 정할 거냐에 따라서 이 변압기를 선택해야 돼. 그리고 퍼센트 임피던스는 용량이 적으면은 상당히 적고, 그죠? 크면은 이 정도의 퍼센트 임피던스 돼야 되는데 반드시 어떻게 돼요? 이것이 정확해야 되죠. 그래서 뭐 8.25 이런 식으로다가 2차로 내려가야 됩니다. 종류는 뭐 이거는 난연성 변압기를 사용해야 되니까 뭐 몰드 변압기를 사용하면 되겠어요. 네트워크 프로텍터는 아까 얘기했죠. 역전력 차단, 무전압 투입, 차전압 투입돼야 된다는 거. 이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격 전압에 10%의 차이가 나도 동작하는데 역전력으로 지금 보게 되면 변압기의 여자 전류가 전격 전압의 90% 이상의 역전류로 할 경우에 차단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무전압 투입은 아까 설명했고 차전압 투입도 설명을 했어요. 역전력 차단 억제 장치. 이거는 이제 범핑 현상이라고 뒤에 이 범핑 현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 범핑 현상을 얘기를 할 거예요. 범핑 현상 때문에
역전력 차단 억제 장치를 이제 놔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범피 현상이라는 건 이제 그 한쪽에서 차단이 됐다 안 됐다 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이제 쇠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텍터 차단기는 전격이 이렇게 되고, 프로텍터 차단기는 프로텍터 휴즈와 동일 용량을 사용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나눴고요. 지금 차단기의 전격도 이제 변압기 용량에 따라서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니까 380V와 220V와 220V와 380V에 다 정해져 있고요. 변압기 용량에 따라서 프로텍터 휴즈의 전격 전류도 정해져 있습니다. 프로텍터 휴즈도 마찬가지죠. 0.1초의 분리혈화 특성이라는 것은 0.1초와 0.4초의 용단 특성으로 해가지고 지금 휴즈의 전격 전류에 따라서 칼을 표시해주고 있어요. 이제 저압 부스닥트, 지금 2차에 저압 부스닥트가 되어 있으니까 저압 부스닥트의 그 콧머리 되어 있는 부분들, 저압 부스닥트로 3개로 돼서 이렇게 받을 경우에 이 부스닥트의 저압 부스닥트에 대한 그 변압기 용량에 따라서 그 부스닥트의 전류 그 용량과 단시간 강도를 갖다가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죠. 그 계량기의 장치는 지금 보면 네트워크 변압기 1차 측에다가 설치하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전자식 계량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그 일반적으로 이제 그 변속기 같은 경우는 난연성 재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저압으로 이제 그 수전을 하니까 이중 모선 방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발전기를 이중 모선을 알아야 이거죠. 발전기를 놨을 때는 역전력이 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단일 모선 방식 같은 경우는 인터락을 걸어가지고 같이 같은 모선을 놨으니까요. 동시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인터락을 걸어서 프로텍팅을 해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발전기를 놨을 때는. 그리고 이제 특정 회로다가 접속하는 방법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비상용 부하다 그러면 특정 회로만 따로 분리해가지고 인터락을 걸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취지는 발전기가 어떻게 있어요? 오동작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동시에 걸리는 병렬 운전을 하지 마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잘 보시면 고압 스포트 네트워크는 다른 게 아까 저압은 여기 휴즈가 들어있었죠? 휴즈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저압은 이 단락 전류라든지 전류치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범위가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 휴즈를 넣었어요. 이 2차에다가 후위보호 개념으로. 근데 고압에서는 휴즈가 없는 부분이 특징입니다. 없어요, 지금. 그냥 프로텍터 차단기하고 네트워크 차단기하고 테이크업 차단기를 나와서 2개 놔놓은 거고, 전압체제는 22,000에서 3,003이나 6.6. 이건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그리고 나머지는 저압과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는 휴즈가 없으니까. 여기 지금 휴즈가 없죠. 단락이나 지락이나 전부 어떻게 돼 있어요? 배전선의 OCR이냐 뱅크의 OCR이냐 이거의 차이지 똑같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전부 다 프로텍터 차단기가 도전자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휴즈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휴즈가 있는 것이 원 스포트 네트워크 시스템의 원 체계로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압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걸 저압으로 하니까 변압기가 없으니까 변압기 없이 저압으로 그냥 직접 온 거고요, 이렇게. 네? 오니까 여기다 휴지를 넣은 거예요, 안에다가. 뭐예요? 안 넣고 싶은데 이 사고가 어떻게 있어요? 저압이니까 상당히 후보 개념이 이게 상당히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있어요? 여기다가 지금 2차에다가 휴지를 넣어가지고 넣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잘 딱 구분이 되죠? 자, 그럼 어떻게 있어요? 고압에서는 휴지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해서 할 거냐? 주보호든 후비보호든 전부 다 배전선의 OCR이냐 뭐 뱅크의 OCR이냐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달리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자 ефեկ이 똑같습니다. 지금 이 얘기들은 저렴 강도라든지 다른 건 뭐예요? 허용 최대가 어떻게 4,500kV에서 세대면 11MV 정도를 보낼 수 있죠. 이 변압기도 이미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거야. 고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최대 허용 용량에 따라서 요구되는 거에 따라서 변압기가 딱 고정이 되어 있다고요. 이건 저압과 똑같습니다. 또 네트워크 용량도 똑같이 저압과 똑같이 구하는 공식이 똑같아요. 그리고 특성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처측이 이제 3,300인 경우에 6,600인 경우에 여기 전격 전압서부터 여러 가지의 그 요구사항들을 지금 쭉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어요. 요 조건 맞춰주면 되겠죠. 네트워크의 무선은 이것이 어떻게 있어요? 고압 부수니까 이것은 6,600하고 3,300하고 좀 다르겠습니다만 전격 전압이 어떻게 돼? 이게 3,300이지 이건. 공식 전압이 3,300. 이건 6,600이 되는 거예요. 공식 전압이.
이랬을 때의 전격 전류와 변압기 용량을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중요한 뭐예요? 전기의 공급에 대한 사용에 대한 문제를 좀 보시면은 어디 돼 있어요? 전기의 공급 및 사용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다음 경우에 모두 해당되는 지역에서는 20kVA 스포트 네트워크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어디 돼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공급 지역, 지중 공급 지역이거나 지중 공급 지역 이상 또는 가공선로 지중 계획에 의거해서 지중화 지역으로 공급된 지역하고 두 번째는 20kVA 스포트 네트워크용 한전 공급 설비의 시설이 가능한 지역으로 당사에서 선정한 지역이니까 한전이 선정한 지역 이외에는 스포트 네트워크 시스템을 받을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데서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앞에서. 그러니까 한전에서는 지금 한국에서는 스포트 네트워크 시스템을 대전청사에 있는 쪽 이외에는 신규로 한전에서 어디서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된 거예요. 자, 근데 왜 이게 강의를 했느냐? 지금 아까도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을 들여다보면 다른 구성 설비에 대한 구성 계통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다. 그래서 이 강의를 집중적으로 스포트 네트워크 시스템을 그 앞에 구성 회로와 연관해가지고 들여다본 겁니다. 지금 이거는 뭐예요? 수면 설비를 설계할 때 반드시 이 내용을 검토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를 해야 되죠. 아주 이게, 파워포인트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아주 효과적으로 짧은 시간에 아주 효과적인 강의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스포트 네트워크의 강의를, 구성회로와 함께 해가지고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